오늘 스승의 날 갑자일주부터 개해까지 갑자 첫 만남 시작을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귀한 우리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날 비가 와서 참 좋죠. 비가 오면은 오행으로 치면 목화토금수 수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목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과 날씨 또 인간의 의식 이런 것들이 의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 물의 속성은 모든 것을 다 씻어내니까 청소, 목욕, 물 없이 안 되죠. 요리도 물 없이 안 되지만 일단은 씻기는 거는 뭘 하든 간에 물이 들어가요. 물은 대단히 그러니까 요리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생명적인 거고 사람의 탁한 생각, 마음, 몸을 씻어주는 대단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물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를 바라보시면은 비가 내릴 때도 울적한 게 아니라 비를 보면은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어떤 의미와 가치관을 설정하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비인데 우울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이 넘칠 수 있고 오늘 나를 씻고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하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이나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죠. 스승의 날에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만나고 또는 어떤 스승과 사랑을 하죠. 사랑하는 스승이 있고 존경하는 스승이 있고 감사하는 스승이 있고 또 먹고 살게 해주는 스승이 있고 많죠. 어쨌든 한 분의 스승은 있어야지 어머니가 건재하게 있는 것처럼 위안이 되고 듬직하고 그렇죠. 어떤 스승이든 간에 어머니는 이제 영원하면 좋죠. 근데 어머니는 우주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날라주는 분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밥을 만드시는 저 안에 보이지 않게 그 요리하시는 분도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어떤 좋은 양식, 좋은 얘기 또는 뭐 운명의 귀감, 인연, 잘 사는 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보도 어머니일 수 있다는 거지. 인터넷을 들어가고 뉴스를 하는 거를 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듣고 그런데 스승도 어머니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되고 역학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자기 운명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자기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과 유동에 대한 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알면 알수록 계속 커지거든. 단 두 개예요. 전 시간에 이제 음양 단 두 개인데 그 두 가지가 화 만들어내는 모양새는 다양하잖아요. 우리 다양한 가정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은 음적인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동성은 양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고정은 뭐냐면은 중심이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음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늘 변해. 애들
애들 늘 변하잖아. 늘 성장하고, 갑자기 막 말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은 이 유동적인 양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다쳐요. 늘 불안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물질에 해당하기도 하거든. 물질은 늘 돌아다니잖아. 돈이 돌듯이. 사람도 돈 따라서 이 직업이나 일이나 자기의 행동, 환경, 자기의 일, 정성, 시간 이런 게 계속 돌아다니잖아. 이게 다 양적인 거거든. 양적인 거에서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대단히 힘들어요, 사는 게. 하나 얻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얻어야 돼. 계속 이걸 계속 얻으면서 힘들죠. 사람은 음적인 거, 이 고정적인 거 안에서 안락함이 더 클 수 있거든.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고 중심적인 거다. 1번, 2번으로 나누자면은 음적인 기운이 좀 더 중심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 사주가 있고 대운이 있어요. 뭐든 그렇잖아. 자기가 있고 어떤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하는 나는 안 변하잖아.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짜장면 드실 거예요? 짬뽕 드실 거예요? 뭐든 먹겠죠. 근데 그 먹는 그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돼. 사주가 시간이 지나도 사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노인이 되면 사주가 바뀌어요? 생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2세 대운 10년 주기니까 42세로 나이가 옮겼어. 그러면 이 대운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옮겨가는 거, 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운은 양적인 것이다.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길과 같다. 지하철을 타면 2호선을 탔는데 3호선으로 환승했어.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갈아타. 근데 내 앞에 놓인 길, 환경 이런 거는 내가 선택에 의해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주에서도 그 관계성, 그 원리성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라고. 응?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고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고정과 유동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넘나들 수 있는 주체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양은 변하니까 이제 이 안에서도 지금 경자년이 있죠. 경자년 2020년 올해 경자년이죠. 그럼 여기가 대운이 음에 해당이 돼. 여기는 양에 해당이 되고 둘관계로 또 음양을 나눠 놓고 봤을 때 경자년 얘기하기 전에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었잖아요. 근데 이 둘에 놓고 봤을 때는 이게 10년 동안 머물러 있잖아. 얘는 1년마다 계속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크다, 양이 크다. 큰 것을 볼 때는 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볼 때는. 그리고 순간적인 것을 볼 때는 양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올해 나는 엄청난 큰 것이 있어, 올해. 큰 변화가 있어. 근데 올해 그것에 대해서 봐야 돼. 집중해서. 그러려면 이제 이게 또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조금 더 크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용어로는 뭐 채와 용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들을 때는 차가 가는 길이다. 시간에 따라서 옮겨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 여자분 38세인데 83년생이죠.
사주 8자를 딱 보면은 먼저 1번 이 사주의 핵심 격이 뭔가, 그 다음에 제2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거대 여당이 어디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2순위 당이 어디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력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세력을, 최소 1번하고 2번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안 봐도 되고, 뭔가 비슷하면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격을 볼 때는 갑자의 개개해해가 병존이에요. 병존. 나란히 두 자가 있다. 병존이 하나, 두 개가 있어. 병존은 이렇게 어디로 날아가는 기운이잖아요. 좀 뜨는 기운이에요. 조금 멀리. 예. 근데 이게 수에 수는 막 흐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 갑자기 막 나눠져. 그리고 또 합쳐져. 그리고 이물이 갑자기가 아니라 태평양도 건너가고, 뭐 대서양도 가고, 다시 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거에서 이 사주의 격은 이 수 기운이 1, 2, 3, 4, 5, 40, 70%가 돼요. 수인성에 해당이 돼요. 수인성. 인성은 이제 뭐 공부하고, 뭐 계약하고, 연구하고, 문서 잡고, 뭐 이사, 문서, 계약,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해외와 관련된 수산 분야나 수산 쪽 마케팅이나 이제 해외이긴 해외인데, 인성이 이렇게 지나치면은 인성이 원래는 연구인데 이렇게 지나치면 연구직을 못해요. 오히려 이게 이제 역이라고 했잖아요. 역. 가득 차면 이게 바뀌어요. 동지하지가 가득 차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응?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분은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것 또는 이제 유학, 이게 수해외니까 유학과 관련 사업, 이런 걸 하기가 오히려 제 1번 격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발달된 거는 비슷하죠? 갑, 미, 신 하나씩 있으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수인성을 가장 큰 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순위를 요 간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자일주 수인성이 왕한 여자의 인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같이 살고 계시는 남자인데, 궁합을 보세요. 궁합을 볼 때는 이제 인연이 있다, 근데 잘 산다, 못 산다. 인연이 없다, 그런데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인연이 없다고 다 못 살고, 인연이 있는데 다 잘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음양 쪼개듯이. 여자 갑자일주에서 남편, 배우자, 인연자는 이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여기 있죠. 근데 이제 남편 사주는 어때요? 일간 일주가 신금일주죠. 신유일주거든. 신유일주. 그러니까 요 신을 만난 거예요. 그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다. 근데 인연이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니까, 인연이 있는데 그럼 발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사냐? 잘 사냐? 궁합이 잘 맞냐? 잘 사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여기는 이제 수인성이 70%가 되면은 금생수가 되잖아요. 금생수, 이제 음적 기운이잖아요. 금생수. 금생수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본인이 원하지를 않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 남자의 사주에는 금이 38%가 되죠. 신유의 유유병존이네, 저기는 또. 그럼 여기는 제1세력이 뭐예요? 을묘도 38이고, 신유, 비겁과 재성, 금비겁과 목재성이 똑같이 38%네. 그래서, 이제 비겁과 이제 재성이 둘 다 동등하게 1순위이긴 한데, 거기서 또 가리자면은, 옆에 이제 해수가 있기 때문에 묘목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신약격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제다시장은 아니고, 재성이 좀 더 왕성한 그런 사주가 있죠. 남자가 이제 재성이 왕성하면은 뭐 돈 잘 벌고 사업하기에 괜찮은 사주죠. 다만 여자 문제가 있는지를 볼 경우에는 신유일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자 문제가 있다. 외모적인 거에 반응을 많이 하고 이 섹시한 관능미에 반응을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나이를 먹고 늙고 애를 낳게 돼 있죠. 안 낳아도 여자는 나이는 먹으니까. 그러면은 20년이 지나도 이 남자는 계속 외모적인 기운에 꽂혀 있고 머물러 있는 사주잖아요. 신유, 보석에 해당하는 명품관에 있는 보석에 해당하는 기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이 금생수를 저쪽에서 주고 여기서 받아야 되니까 이게 넘쳐요. 그럼 38을 여기에 더해 보세요. 38을 더하면은 벌써 100이 넘어. 100을 5로 나누면 평균이 20인데 100이 넘는다고. 그럼 둘이 합하면 40인데 1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과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연은 있는 짝을 만났는데 살다 보면 생이 과잉되는 현상이 생겨서 살아가기가 힘든 경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사주에서 임자 대운, 신의 대운 이렇게 들어오면은 금생수에서 식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식상이 발달된 재성을 생해주잖아. 이러면은 이 사람은 사업하기가 좋아요. 실제로 이 신유 일주에 비겁과 재성이 강하면, 비겁은 이제 사람을 막 상대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벌고, 재성이 잘 가둬져 있으면은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운이고, 신유는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막 기술을 펼치는 그런 섬세한 하면서도 좀 고집쟁이이면서도 전문직이면서도 굉장히 매끈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 같은 그런 기운인 거거든. 그러니까 기능과 전문적인 것과 외모적인 것을 같이 겸비해 있는. 그래서 의사하기에 딱 좋은 사주이시거든. 교수 의사 말고 자영업 의사. 근데 이분은 실제 의사예요, 의사. 결혼했는데 이 의사분이 이제 바람이 나셨어.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인연을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연은 이 정도까지 인연이 된 걸로 이제 보는 거고, 인연이 어울리는 인물을 보자면은 이 미를 살려주는 인연이 오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천상 목화로 흘러야지 수기운이 설기가 돼서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묘가 들어와도 합작용이 일어나서 목성이 갑자기 외롭다가 강해지죠. 그리고 또 오가 들어오면 어때요? 오가 들어오면 미하고 또 합을 해서 화세력으로 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운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연법을 놓고 보면은 해자축인이니까 여기는 3살, 4살 뭐 연하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과잉돼 있는 여자 사주는 연하가 연상보다는 오히려 더 잘 어울리시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이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20대, 30대, 40대 따라서 자기의 이성관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고정은 아니거든. 그래서 연상을 원한다면은 5를 보게 되면은 5살이네. 5살 오빠를 만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봄생, 여름생이나 이렇게 인연이 되면 괜찮으시지.